애니메이션 좀 본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 대 강철의 연금술사. 진짜 명작은 뭐야? 한쪽은 거대한 세계관과 충격적인 전개로 보는 사람 멘탈을 탈탈 털어버린 작품이고, 한쪽은 완성도 높은 서사와 철학으로 이건 교과서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예술로 올라간 작품이죠. 둘 다 완결까지 깔끔하게 달렸고, 작화 좋고 OST 좋고 스토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보다 더 명작일 수 없다는 소리까지 듣는 작품들입니다. 둘 다 명작인 건 인정인데 어떤 게 더 명작일까? 도대체 왜 명작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가볍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뭐가 명작일까요?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헌터헌터 등 이 작품들의 대작이라고는 말하지만 명작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명작이라고 하면 진격의 거인, 강철의 연금술사, 기생술 등이 거론되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명작이다 라고 말할 때의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정교한 서사.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말고 이야기가 설계돼 있다라는 느낌. 애니를 보면서 그 세계관에서 사람들의 행동, 생각 등에 어색하지 않고 정해진 틀 안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당연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 작품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탄탄한 세계관과 그곳에 녹아든 설정이 어색하지 않아야 하죠. 진격의 거인 내용에서 보면 거인에게 쫓겨 벽 안쪽으로 도망쳐온 인류. 하지만 100년이란 평화로운 시간은 인류를 충분히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벽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겠죠. 壁の中にいるだけで100年ずっと平和だったからだ。下手に外に出ようとして奴らを壁の中に招くことがないように。 그래서 민간인들은 벽 밖을 무서워하고 주둔병단은 긴장감 없이 늘어져 있고 헌병단은 썩었고 정치 시스템은 부패했고, 근데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서 실제로 저런 세계가 있다면 인간은 진짜 저렇게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연금술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인체 연성과 금을 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관이죠. 금을 연성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고, だがそれは巧妙な罠だったのだ。 인체 연성은 표면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금지한 상태죠. 이런 정교한 설정 안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서사는 애니를 보고 있는 우리를 더욱더 그 세계관에 몰입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선이 지나고 여운이 남아야 한다. 명작은 보는 동안만 재밌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난 다음에 생각나야 해요. 대사 한 줄, 표정 하나, 장면 하나가 며칠 뒤에도 머릿속에 맴도는 거, 그게 감정선이고 그게 명작입니다. 예를 들면 에르빈의 돌격, 죽음을 알면서도 달리는 에르빈과 조사병단. 정말 군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죽기 싫다는 표정에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저런 각오를 할 일은 거의 없지만 これが死か。あいつはまだ寝てるか。ああ、いいな。 그러함에도 저들의 비극적인 결정은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건들 수 있었어요. 또 에드워드와 아버지의 대사를 보면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最後くらい父親らしいことをさせてくれ。 에드워드와 아버지가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장면은 진짜 현실에 사는 가족들이라면 저렇게 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셋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진격의 거인에서의 메시지는 자유란 무엇인가? 他人から自由を奪われるくらいなら俺はそいつから自由を奪う。 벽 안의 인류는 거인에게서 도망쳐 살아남았지만 정작 그 벽은 세상과 단절하는 감옥이었고, 그 벽을 넘자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폭력과 억압이었습니다. 海の向こうには自由がある。 게다가 짜여진 미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쳐 보지만 결국에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하죠. 강철의 연금술사는 초반부터 철저하게 등가 교환을 내세웁니다. 何かを得ようと欲すれば必ず同等の対価を支払うものなり。 이 단어는 단순한 연금술의 법칙이 아니에요. 등가 교환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거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과 물건, 노동과 시간 등 모든 것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죠. 공짜는 없고 얻기 위해선 뭔가를 내줘야 한다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자각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넷째, 기본적으로 만화는 재미있어야 한다. 철학이 깊고 메시지가 뚜렷하다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보지 않죠. 이야기의 밀도, 적절한 템포 조절, 그리고 지루할 틈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꼭 필요해요. 두 작품 모두 심각한 이야기 속에도 틈틈이 유머를 넣고
전투 장면 하나에도 화면의 배치에 긴장감이 살아있으며 전개 도중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반전과 인물 변화를 배치해 관객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대표적으로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웃긴 헤어스타일에 항상 근육을 자랑하는 연금술사로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전투씬에서는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며 재미와 액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샤와 콘이라고 할 수 있죠.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그들의 엉뚱한 행동들은 짧게 숨을 돌릴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주제만 있었다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다섯째, 결코 버려지지 않는 캐릭터들. 사실 작품이 길어지다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캐릭터의 색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래곤볼로 따지면 초반 손오공의 라이벌 야무치, 블리치에서는 만년 유망주 사도 야스토라, 나루토에는 호카게가 되겠다고 소리치던 이누즈카 키바 등이 있죠. 하지만 강연금과 진격과에서는 이렇게 버려지는 캐릭터가 거의 없습니다. 큰 전투에서 활약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죠. 대표적으로 이 캐릭터들, 하이켈과 오니안 코폰. 하이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인간과 사자를 융합시킨 키메라로 원래는 주인공 일행과 적대 관계였다가 나중에 주인공 일행의 편으로 전향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은 큰 활약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하이켈은 달랐습니다. 호문클루스 중 가장 강한 프라이드를 상대로 꽤나 활약하여 많은 양의 현자의도를 소모시켰고 그 결과 프라이드가 같은 편인 글러트니를 잡아먹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게다가 알폰스에게 현자의도를 건네며 싸울 결의를 다져주기도 하며 こんな石ころになってるのにまだ人の命として認めてるお前だから頼むんだ 작중 강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킴블리의 목을 물어뜯어 치명타를 입히기도 합니다. 결국 킴블리도 앞에서 얘기한 글러트니처럼 프라이드에게 잡아먹히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오니안 코폰 또한 처음에는 그냥 파라디섬에 항복한 군인처럼 등장하지만 나름 뛰어난 기술자로 파라디섬의 기술력을 높여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俺たちを作ったやつはこう考えた。いろんなやつがいた方が面白いってな。 나중에는 아르민 일행을 감옥에서 꺼내주며 그들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의 신념이에요. 다른 의용병들과 달리 예거파에게 협력하는 걸 거부하며 자신의 뜻을 지킵니다. お前らにこびてまで生きるほどの価値はない。突然無差別に殺されることがどれほど理不尽なことか知ってるはずだろう。 최후에는 비행선 조종을 맡아 신델링 컨트롤로 연비운전을 하여 종미의 거인을 최대한 접근시키는 활약을 하죠. 여섯 번째, 정답. 두 작품의 공통점을 알아봤으니 차이점도 알아볼까요? 두 작품은 모두 철학적인 제시를 하지만 무게와 방향이 다른 느낌입니다. 진격의 거인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향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인류는 왜 싸우는가? 역사는 누가 만드는가 같은 집단과 사회를 향한 질문이 강하죠. 그리고 이 작품의 이상적인 정답을 보여주는 인물이 사샤의 아버지입니다. サシャが殺されたんは森をさまようたからやと思ってる。 사샤의 죽음으로 더욱 부각된 증오의 연쇄를 가장 올바르고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인물이죠. せめて子供たちはこの森から出してやらんといかん。過去の罪や憎しみを背負うのは我々大人の責任や。 하지만 말 그대로 이상적인 해결책.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해결책을 실천하기 힘들며 사실상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도 실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제시이죠. 반면 강철의 연금술사는 철학이 내면으로 향합니다. 윤리, 죄책감, 책임, 가족애, 인간의 한계 등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 윌리 록벨이죠. どちらかが滅ぶまで憎しみの連鎖は止められん。 자신의 부모를 죽인 스카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카를 용서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그를 용서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죠. 理不尽を許してはいないのよ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은 윌리의 감정일 뿐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인내하며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고 증오의 연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점을 알아봤으니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서사의 구조가 다릅니다. 진격의 거인은 퍼즐 조각 같은 이야기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떡밥이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야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듯이 드러나는 구조로 그래서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무슨 내용인지 중간엔 알 수 없으며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강철의 연금술사는 훨씬 더 직선적이고 안정적인 서사를 보여줍니다. 형제가 몸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따라가며 매번 새로운 도시, 인물, 사건을 만나고 그렇게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죠. 물론 중간중간 반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앞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보기 편하고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야기의 속도도 다릅니다. 진격권은 밀도와 반전의 템포가 매우 빨라 한 화가 끝날 때마다 잠깐만 뭐라고? 아니 제가 배신했다고?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죠. 시청자 입장에선 숨 돌릴 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강철의 연금술사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지만 그 안에 휴식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꽤 많아요. 특히 중후반부에는 호문클루스의 계획을 알고도 빠르게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닌 결전의 날을 준비하며 뭔가 급박하지 않게 결말로 다가가는 느낌을 받게 만들죠. 둘 다 명작이에요.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진격은 혼란과 질문을 던지는 명작, 강연은 정리된 해답을 주는 명작. 제 개인적으로 지금의 저에게 좀 더 명작은 진격의 거인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희망적이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죠. 근데 너무 완벽해서 청소년용 이상향 같달까요? 반면 진격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보여줘요. 질문은 끝까지 남지만 그래서 더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작품을 추천하게 된다면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강철의 연금술사, 대학생 이후로는 진격의 거인을 더 추천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